안녕하세요. 맹스치과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구강암간면외과 전문의 라주일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해서 요즘 관심 되게 많으시죠. 주변에서 임플란트 치료하시는 분들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또 평가 좋으면은 추천도 받고 그러시는데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임플란트 제조 회사도 많아지고 또 마케팅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고 해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같은 임플란트 회사 같은 임플란트 라인업인데 왜 비용 차이가 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임플란트라고 해도 이 병원과 저 병원의 가격 책정이 틀린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거는 같은 지역 같은 병원 내에서 같은 의사가 같은 재료 같은 임플란트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느냐, 경험이 많고 연차가 높다라고 하면은 사실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진단과 계획이 좀 더 정확할 거고 위험 요소를 잘 피해갈 수도 있고 예후가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연차가 많다는 이유로,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사실은 비용을 환자분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같은 환자 내에서 똑같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데도 가격은 틀려질 수 있어요. 치아의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위턱 어금니 쪽에 심느냐 아니면 앞니 쪽에 심느냐, 발치한 지 오래돼서 뼈가 잘 차 있는 쉬운 부위에 심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진단하고 계획하는 단계죠.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CT를 찍어서 환자분께서 안 좋은 치아에 대해서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그 주변 뼈는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미 빠진 치아라면 그 주변 치아들은 과연 어떠한지를 판단을 하고, 수술을 할 때 임플란트 개수가 몇 개가 필요할 건지 아니면 뼈 이식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계획과 비용이 한 70~80%는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술을 하는 단계인데요.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진단하고 계획을 했던 게 대부분은 맞지만 또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냐면은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돌발 변수, 뼈가 너무 푸석푸석하달지, 염증이 생각보다 깊은 곳까지 있다든지 라고 하게 되면은 뼈 이식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뼈가 너무 약해서 임플란트가 초기에 고정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못 심고 뼈 이식만 먼저 해놓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나 또 감염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좀 더 생각보다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회복하고 보철을 올리는 단계인데, 보통 임플란트는 3~4개월 임플란트 기둥을 심고 뼈에다 심고 3~4개월 기다렸다가 보철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기다리는 동안에 혹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은 없는지, 뼈 이식한 게 잘 아물고 있는지 봐야 되고, 본 뜰 때도 얼마나 잘 붙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철물 크라운을 만들고 나서도 교합이 적당한지, 그리고 보철물 세팅이 끝나고도 잘 적응하고 계신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 병원마다 조금씩은 틀리긴 할 건데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께서 오시면은 일단은 저희는 파노라마 사진 CT를 꼭 찍어요.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안 보이는 거가 CT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임플란트 개수와 뼈 이식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면은 그거에 기반해서 상담이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환자분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잘 안 오시는 이유도, 여기 가서 상담 받으면 꼭 오늘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병원에서 진단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병원은 또 진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군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좀 더 믿음이 가는 곳에서 진단을 받아보시면 되고, 이거는 자동차 견적 내는 거랑은 틀린 거거든요. 자동차야 뭐 옵션만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단순 비교지만은 환자분들의 치료는 환자분들마다 상태가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환자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또 비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는 치과로 가서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기가 되게 죄송할 것 같은데. 맞아. 사실 그런 거를 바라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는 아닌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하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그럼 좋아 여기서 할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믿음이 가. 하지만 비용을 들어보니 저쪽 치과가 더 싼 것 같아. 치료는 여기서 할 테니까 비용은 저 가격에 맞춰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이 약해질 걸 대비해 가지고 마음을 단단히 드시고 오시는 환자분들도 계세요. 나는 진짜 여기서 상담만 하고 갈 거야. 그러면 상담만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디를 가든 사실 근데 의사를 믿지 못하면 사실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PD님이 치아가 하나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는데 전국 최저가로 심었어요. 만족하실 거예요? 내 치아의 임플란트가 전국 최저가야. 그럼 만족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찝찝함이 남잖아요. 막상 받고 나서 오히려 약간 역정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싸게 했는데 사실 뭐 이상한 거 심은 거 아니야? 뼈 이식은 제대로 한 거야? 오히려 또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의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신뢰를 가지고 치료에 임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환자분과의 신뢰를 만드는 노력이 친절한 설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유튜브 영상 촬영인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진단할 때 대부분 한 70~80%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이제 돌발 변수, 수술할 때도 약간 이제 뭐 쎄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뼈가 너무 안 좋다. 분명히 CT상에선 뼈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니까 뼈의 질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인 기다리는 기간 보통 3~4개월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기다려도 사실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제대로 잘 안 붙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은 인상을 뜨려고 봤는데 고정력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 앞니는 저작 기능보다는 심미 기능이 좀 더 돋보여야 되는 곳인데 앞니를 좀 더 이쁘게 만들려면은 이제 보철의 재료를 조금 더 하얗게 만드는 그런 재료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추가 비용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의 비용 수술 계획의 결정은 초기에 진단할 때 생기지만 변수나 아니면 상황, 뼈의 상태나 염증의 유무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젊으신 분들도 치아의 염증이 방치가 되면 뼈들이 많이 녹아가지고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관리가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들이 진짜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치아를 뺀 자리에 뼈들이 얼마나 이쁘게 잘 차 있느냐, 푹 꺼지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신질환이나 복용하고 계시는 약들이 워낙 또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되고 똑같은 수술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치유가 또 당뇨 있으신 분들은 늦어지는 것도 있고 탈나는 경우도 많아서 수술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제 회복하고 보철하는 단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90세 가까이 되신 분 계셨는데 아드님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사실 되게 아드님 부축을 받으시면서 자리에 앉으셨는데 저도 이분한테 임플란트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일단 객관적인 사실, 뼈 상태, 전신질환 유무, 복용하시는 약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자분의 의지.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자식들이 되게 안쓰러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임플란트라는 게 치료가 되게 오래 걸리는 치료기도 하고 사실 100% 성공은 아니에요. 물론 성공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성공하지만 자칫 하나라도 이제 임플란트가 뼈에 잘 안 붙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잘 버틸 수가 있을 거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식사는 어떻게 잘 하실 수가 있을 거냐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 그 다음에 보호자들의 의지, 그런 것도 꽤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진단을 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께서 진단을 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저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여기 왔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치아가 빠진 거 말고 주변도 둘러봐야 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빠진 자리에 임플란트 하나 딱 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을 좀 둘러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의사들마다 진단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 환자분들의 걱정을 제가 100%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저라도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죠. 이 원장님과 저 원장님이 하는 말이 틀리고 나는 이 원장님을 처음 봤는데 진짜 이게 확실한 건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다들 똑같은 마음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저는 23년 동안 치과를 하면서 느낀 거는, 어찌됐건 이분께서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간에 일단 저의 솔직한 말씀을 드려요. 진단에서건 수술에서건 의사가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 성공하는 치료는 없어요. 만약에 임플란트가 잘 안 붙고 안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은 환자분들도,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역정 내거나 하진 않으세요. 임플란트는 100% 성공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성공률이 높기는 합니다. 90% 이상. 하지만 이거는 경력 있는 의사가 신경 써서 치료를 했을 때도 100%가 아니고 90%라는 거예요.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으러 오시는 분들이 다 뼈가 좋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뼈 중에는 단단한 뼈도 있고 아주 단단한 뼈도 있고 약한 뼈도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약한 뼈들이 그 수술을 버티지를 못하고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본 뜰 때 봤더니 뼈가 녹고 염증이 생겼네 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뽑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방지를 하려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정기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동안에 한 수술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 때 체크를 해서 염증 소견이 보인다거나 하면 빨리 처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 보철이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고 해서 사실 뭐 크게 너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찌됐건 간에 임플란트는 오래 써야 되는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술을 해서 사실 몇 달이 좀 길어졌다고 해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더 튼튼하게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오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임플란트 비용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셨다시피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의사가 같은 치과에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난이도가 틀리고, 또 난이도에 따라서 수술 과정, 보철 과정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임플란트 비용이라는 게 상담을 잘해서 깎고 뭐 협상을 잘해가지고 뭐 가격을 조정하는 그런 구조는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환자분들께서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가격만을 보시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내 치아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하나. 네. 만렙이잖아요. 시력 만렙되기, 청력 만렙되기. 시력 만렙되기하고 청력 만렙되기.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치과 의사 초창기 때 가질 수 있는 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약간 투시능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 잘 안 보이잖아요. 치아도 조그만데 사실 그 치과 치료라는 게 0. 몇 미리 들어갔다 나오는 게 진짜 예후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력과 시력 중에 만렙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시력을 고를 것 같은데, 청력은 치과에서 안 좋은 소리 들리기도 하고 환자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시는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청력은 그냥 낮추는 걸로 하겠습니다.